자, 8월 1일 오늘 한 달의 시작이죠. 예, 7월 달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큰 연패 없이 중간에 일본 야구 약간 아쉬운 적이 한번 있었고 뭐 메이저리그도 그런 적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승률이 상당히 좋았고 꽤나 좀 만족스러웠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번 8월 달도 잘 한번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자, 어제는 이제 일본 야구 한 박스, 크보 한 박스 이렇게 좀 가져왔고, 예, 어제 니오넴이 대폭발, 히로 역시 이제 언더를 잘 내줬죠. 예, 요즘 일본 야구가 언더보이가 좀 무서운데 제가 어느 정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죠?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안타를 어제도 많이 쳤잖아, 그지? 근데 도코다가 또 그렇게 병살 유도를 잘하고 요코가 또 병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두 번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서 뭐 이제 득점력이 팍 꺾이는 거죠, 그죠? 어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경기였다. 자, 주니치 대 야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고다이 우메즈 대 요시무라 코시로. 일단 어제 경기는 이제 미치키하라 유타 신인 선수죠. 이 선수가 이제 뭐 굉장히 좀 호투를 하면서 1대0 승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조금 좀 그 야쿠르트 방망이가 그죠? 예, 뭐 첫날은 뭐 선발이 워낙 세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어제는 그래도 신인 선수인데 어제 너무 못 치긴 했어요, 그죠? 예, 확실히 진구에서는 어느 정도 좀 거르고 봐야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구하고 반테린돔은 아주 양극단에 있는 구장들이다 보니까 자, 근데 오늘은 고다이 우메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구위가 좋고 약간 좀 볼질의 이슈가 있는 그런 선수고요. 예, 그리고 소위 좀 기복이 좀 심합니다. 이런 선수들은 그죠? 잘 던지는 경기, 못 던지는 경기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직전 경기가 7월 15일 야쿠르트 원정이었는데요. 7이닝 3실점 패전이었고요. 7피안타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거의 보름 만에 등판이고요. 좀 예전 기록이긴 하지만 야쿠르트 상대 좀 강점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기복이 좀 심한 선수들은 이제 뭐 옛날의 기록을 뭐 참고하기가 힘들고 상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복이 심한 선수들은 그냥 당일 제구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확실히 볼질만 안 하면은 구위가 좋은 선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요시무라 코시로 흔들리는 요시무라 코시로죠. 최근에 좀 기복을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긴 합니다. 근데 뭐 올스타전 갔다 오고 올해 지금 조금 쉬고 하는 등판이기는 해요. 이 선수 특징 중에 하나가 홈에서 상당히 좀 못 던지거든요. 근데 원정에서 굉장히 잘 던져요. 원정에서는 나름 2점대 초중반 정도 찍으면서 원정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조금 좀 실험들이 좀 나오면서 폼이 좀 떨어져 있구나, 기복이 좀 심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최근의 요시무라긴 합니다. 주니치 상대 역대 딱 한 번 등판해가지고 7이닝 1실점 했던 경기가 있고요. 주니치 원정은 오늘이 첫 등판입니다. 예. 근데 확실히 이 선수가 아직 1군에서 이렇게 많이 던진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반테린돔에서 던지는 요시무라 코시로 원정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하면은 오늘도 괜찮은 피칭을 한 번쯤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발들은 둘 다 최근에 좀 기복들이 있어요. 예, 기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컨디션으로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무라 코시로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역시 야쿠 방망이가 뭐 첫날 못 친 거는 그렇다 쳐요. 그죠? 예, 근데 어제 방망이는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예. 자, 이 경기는 배당만큼이나 좀 승패 라인이 좀 어려운 경기긴 한데 야쿠를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야쿠 승마 4.5 기준치에는 오바. 오바를 봐야 되는 경기인데 역시나 조금 어제 양팀 다 치는 걸 보면 좀 걱정스럽긴 하죠, 그죠? 예, 그래도 이 경기는 4점 언더를 보기에는 좀 힘들다. 힘들다. 다음은 센투스들 나오죠. 이제 비슬리 대 토고. 한신이 요즘 방망이가 정말 뭐 미쳤습니다. 그죠? 예, 거의 뭐 경기당 보면은 경기당 안타도 10개 이상 때려내고 있고 지금 홈에서 연승 분위기를 뭐 엄청나게 이어가고 있는 한신입니다.
요미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좀 추격을 좀 하기는 했는데 역시 좀 모자랐고 경기 초반에 뭐 너무 많이 점수를 줘버렸죠, 그렇죠? 예,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고시엔에서 유독 좀 좋지 않았던 포스터 그리피인데 그 모습이 1회에 나오면서 경기가 초장부터 좀 원사이드하게 갔던 그런 경기고 자, 오늘은 비슬리 대 토고 에이스급 선수들의 매치업이죠, 그죠? 예, 비슬리 올해 뭐 너무 잘 던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7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1패, ERA 1.49로 상당히 좋고요. 예, 소프트뱅크전 4.1이닝 6실점, 4자책 경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경기는 뭐 3경기에서 무실점, 3경기에서 1실점. 정말 잘 던지고 있다. 정말 잘 던지고 있다. 이 선수가 역시 이제 올해 이제 정상적으로 로테를 처음 돈 선수다 보니까 일본 야구 특유의 그런 좀 뭐랄까 조절 관리 그런 것들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닝 히팅이 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해요.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작년과 올해 선발과 불펜에서 요미우리 5경기 만나서 18.2이닝 실점이 한 번도 없었다. 역시나 좀 기대감이 좀 있죠. 예, 근데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신이 최근에 불펜 불안감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닝 팅이 조금 아쉽다는 점에서는 조금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토고 이 선수는 뭐 제가 뭐 늘 똑같은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저 리그 에이스급 선수가 맞고 예, 맞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한 가지 문제점이 피홈런이 좀 문제가 좀 있다. 최근 10경기 피홈런을 보면은 10경기에서 피홈런 8번 맞았으니까 리그 에이스급 선수치고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신 상대로는 상당히 좀 잘 던져왔고 뭐 사실 뭐 한신이 아니라고도 꾸준히 그냥 잘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신이 타격감이 좀 좋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이 좀 있기는 한데 토고는 그래도 이렇게 뭐 만만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다실점까지 간다고 예상하는 건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선발 상당히 좀 빡센 선발들이 만난 그런 매치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역시 이제 저득점으로 좀 예상을 해서 5.5 기준치는 언더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근데 비슬리가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카터 스튜어트하고 좀 비슷해요. 어느 정도 로테 관리를 좀 해주는데 이닝 히팅이 좀 다소 아쉽단 말이야, 그죠? 그런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도 약간은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최근에 불펜에서 나오고 있는 한신의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불펜 필승조 라인에서는 요미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에이스급 매치업들은 뭐 작은 부분에서 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요미우리 사이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예, 한번 한신이 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토고라면은 그래도 믿어볼 만한 선발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미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역풀 5.5 기준치에는 언더. 다음은 히로데였고 오세라 다이치 대 이시다 요타로. 일단은 어제 경기는 뭐 제가 분석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도코다가 피안타가 많고 항상 위기를 많이 맞이하는데 그런 위기들을 잘 넘기는 선수고 또 이제 뭐 히로시마가 또 내야 수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리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묵직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병살 같은 거 많이 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런 부분들이 딱 정확하게 나왔고 찬스를 2번 살리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뭐 뽀로록 져버렸던 요코하마입니다. 오세라 다이치 역시 뭐 올해 가장 핫한 선발 중에 한 명이죠. 4승 1패 ERA 0.82 홈런도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고 다카시 히로토하고 견저도 밀리지 않는 성적을 찍고 있어요. 최근에 던지는 걸 보면은 조금은 좀 폼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개인적으로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뭐 워낙 뭐 잘 던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작년에 ERA 3.42를 찍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황골 탈퇴를 해버린 시즌이잖아요. 예, 근데 작년 시즌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살짝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유지를 좀 하고 있다. 요코는 올 시즌 한 번 만나가지고 7.1이닝 1실점. 뭐 예전 기록은 이 선수가 이제 작년 재작년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 기록은 참고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역대 요코하마 상대로 나름 강점을 보여왔던 선수입니다. 맞아 ERA에 비해서 조금 좀 승수가 좀 부족하긴 해.
약간 승혼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이시다 요타로. 이 선수는 신인 선수죠. 올해 데뷔한 선수죠. 예. 데뷔 이후 3경기 연속 이제 승리 투수가 되면서 이제 화제의 신인이었는데 확실히 최근에 2경기에서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2경기는 3실점, 3실점. 신인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 이시다 요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신인이니까 원정에서의 리스크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원정 2번에 등판해서 세이브 원정에서는 완봉, 야쿠 원정에서는 3실점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마스다 줌줌이잖아요. 예, 근데 첫 등판하는 구장이고 원정이긴 한데 홈하고 비슷하게 야외 구장이죠.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적응을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낯선 구장이라는 거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기록을 보면은 삼진 능력이 조금 아쉽거든요. 예, 아무래도 아직은 나름 떨어지는 어떤 스풀 뭐 이런 계열의 공들이 괜찮긴 한데 삼진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아직은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발에서의 차이가 솔직히 좀 너무 크게 나는 그런 경기라고 좀 보여지죠, 그죠? 예, 이스타 유타로 뭐 잘 던지는 경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오세라 다이치하고 비교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기대감 차이가 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양팀 분위기가 좀 상반돼 있기도 하고 히로시마가 홈에서 꽤나 강점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뭐 수입전이긴 한데 뭐 주중이고 제가 아까 쭉 말씀을 드렸죠. 예, 주중 수입전이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불펜들이 많이 쉬는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펜 체크를 빡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경기는 히로 승, 마 5.5 기준치에는 언더. 언어버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예, 약간 애매한 경기에 좀 물려있는 그런 언어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라쿠테 소뱅. 어제 경기는 실책 때문에 경기가 갈려버렸죠. 그죠? 예, 경기 초반에 외야에서 나성범하고 비슷한 실책을 해버리면서 거기서 2점. 그게 아니었으면 소뱅이 이겼을 텐데 그리고 경기 양상도 달랐을 텐데 너무 허무한 실책으로 경기를 그냥 내줘버렸다. 자, 오늘은 후지 마사로 이 선수 굉장히 잘 던지고 있죠. 예, 그리고 승리 요정이에요. 진짜 뭐 승투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잘 던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 폼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실점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고 최근 폼은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소프트뱅크 상대로 상당히 강했는데 최근에 소뱅은 조금 얘기가 좀 다르죠, 그죠? 예, 소뱅이 워낙 지금 7경기 연속 자완 만나나 그럴 거예요. 최근 한 20경기 보잖아? 자완이 거의 한 70%야. 소뱅 상대. 그러니까 대놓고 자완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소뱅이 조금씩 적응하는 모습이 나온다. 어제 경기 제외하면 자완 상대 지금 계속 잘 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후지 마사루도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우려스러운 날이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야마료 이 선수는 이제 올 시즌 데뷔해가지고 불펜으로 뛰고 있고 롱 릴리버 역할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뭐 1군에서 14이닝밖에 안 던진 선수고요. ERA는 2.57로 그냥 쏘쏘하고 기록 샘플은 너무 적다. 사실상 불펜 대회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 경기가 배당이 좀 말도 안 되게 줬어요, 그죠? 어제 소뱅이 졌고 오늘 사실상 불펜 데이를 해야 되는 소뱅인데 배당을 너무 똥배를 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기는 소뱅을 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예, 근데 사실 라쿠텐 사이드를 보기에도 좀 걱정스러운 요소가 많아요, 그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지 마사루 폼이 좀 떨어지고 있고 소뱅이 최근 자한 상대 그래도 약점을 좀 극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라쿠텐이 방망이가 좀 아쉽고 소뱅이 불펜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 라인을 좀 비추드리고 싶기는 해요. 예, 비추드리고 싶기는 하고, 고배당 쪽에서 한번 라쿠텐 역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이제 도쿄돔에서의 경기입니다. 예, 도쿄돔 요거는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애매하죠, 그죠? 소뱅 정배를 줬어, 이거를. 1.61. 똥배까지는 아니구나. 근데 정배를 줬는데 저는 이 배당이면 좀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언어바는 언어바? 언어바는 오바. 후지 마사로도 조금 공략을 좀 당할 것 같다. 오바. 사이버 투수 사사키 로키가 돌아옵니다. 예, 오늘 세이브도 카이토 요자 이 선수도 정말 오래간만에 1군 복귀전을 치르는 두 선발들. 어제 역시나
예, 역시나 뭐 지바로딱이 원사이드하게 잘 이겼습니다. 그죠? 예, 확실히 첫 경기를 그렇게 이겨놔 놓고 세이브 입장에서는 전환 없기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도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제도 뭐 선발에서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지바가 역시나 원사이드하게 마인까지 잘 만들었다. 올 시즌 뭐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세이브인데 오늘도 선발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죠? 예, 사실 사사키 로키 이 선수 이제 유리몸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2군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랜만에 복귀전이죠. 6월 8일 이후에 복귀전, 거의 2달 만에 복귀전입니다. 이 선수 특이 있어요. 예, 홈이 조조마린이긴 한데 홈에서 진짜 잘 던지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세이브 상대로도 잘 던졌고. 근데 이제 복귀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폼을 예상하는 거는 조금 좀 위험한 생각일 수는 있지만은 확실히 홈에서는 기대치 있고 세이브 상대로 강점이 있고. 근데 뭐 복귀전이니까 투구수를 많이 가져가진 않겠죠. 예. 이건 뭐 카이토 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올 시즌 딱 8이닝 던진 선수고 예, 역시 이제 이 선수도 6월 이후에 복귀전이고 작년에는 83이닝 던졌고 ERA가 3.69로 그냥 그랬다. 조조마린에서 역대 3번 등판해가지고 10.2이닝 작은 샘플이긴 하지만 ERA가 8.44로 좋은 기억이 없다. 최근 지바로 때 빠따를 감안하면은 역시 리스크가 상당히 좀 느껴지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2군에서의 성적도 그렇게 인상적이지가 않아요. 이 선수가 구위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2군에서도 삼진이 많이 안 나와. 구위당 한 5개 언저리 나오고 구위가 좀 약하다 보니까 피홈런 쪽에도 문제가 좀 있는 선수고 조조마린에서의 등판은 역시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폴란코나 소토 한 방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한 방씩 잘 쳐주고 있거든.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역시 이제 오버사이드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에요. 일단 사사키 로키가 홈에서 정말 잘 던지긴 하지만은 복귀전이라서 이닝 팀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불펜이 불안불안하긴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세이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이토 요자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선수가 아닌데다가 복귀전이니까 이닝도 많이 못 먹을 거고 이 경기는 5.5 기준치의 오바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연히 승은 지바 사이드를 봐야 되겠죠. 지바 승마 5.5 기준치에는 오바. 역시 이거는 가져갈 거면 1마인까지는 팀과였겠죠. 네, 1.35배당이기 때문에 1마인 팀구면 1.90. 마인도 역시 이제 뭐 해볼 만한 요소들이 많은 그런 경기인데 이제 리스크는 복귀전이라는 거 그죠? 복귀전이라서 폼 예상이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지바롯데 불펜이 최근에 약간 좀 불안하다는 거. 자, 이렇게 6경기, 5경기죠? 5경기 쭉 알아봤고, 야, 여긴 6대6 됐다. 오릭스하고 니오넴은. 예. 일본 야구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아니, 그냥 크보까지 쭉 하고 질문을 받든지 하자. 영상 잘라서 올리면 그게 좀 깔끔하니까. 돛은 시즌 아웃이 떠버렸어? 십자인대라고 하더니, 아이고. 오늘 그러면 NC 마인인데 근데 꼭 누가 빠졌다 그러면 그 팀이 이기더라. 부상으로 선수들이 집결을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자, 다음 크보 한번 가볼게요. LG 삼성 임창규 대 백정현. 일단 최근에 이제 승현이가 조금 폼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모습들이 어제 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승현이가 털려버리니까 역시 이제 불펜에서 대폭발. LG가 방망이를 한번 신을 한번 냈던 그런 경기였고요. 오늘은 임창규 대 백정현 약간 좀 불안한 선발들이 좀 나오죠, 그죠? 예, 일단은 창규 같은 경우에는 복귀 이후에 이제 흐름이 좀 좋았는데 최근 2경기에서 이제 실점들이 살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우치로 오늘 좀 등판이 밀리면서 휴식을 좀 부여받은 만큼 조금 좀 좋아질 수도 있기는 한데 확실히 최근에 창규는 살살 좀 실점들이 좀 나오고 있다. 상대전적으로 소소합니다. 그쵸. 근데 뭐 삼성이 원정에서 좀 방망이가 좀 다소 아쉽고 특히 잠실에서 좀 아쉽긴 한데 1차전에서 방망이를 좀 쳤기 때문에 역시 임창규도 오늘 좀 위태위태한 그런 등판이라고 보여지죠. 자, 삼성은 백정현 복귀 후 나쁘지도 않은데 썩 좋지도 않아. 그죠? 기록을 보면요. 제가 뭐 백정현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한 4, 5 옵션 정도 1인분은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꾸준하게 한 5이닝에서 6이닝 사이 그리고 실점도 한 2에서 3실점 피홈런도 거의 평균 하나 정도 맞고 있고 썩 좋지도 않고 썩 나쁘지도 않고 딱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꾸준하게 딱 그 정도만 던지고 있는 백정현입니다. 예.
올 시즌 LG 상대 한 경기 등판에서 5.2이닝 2실점. 역시 딱 백정현. 그 정도 기대치를 좀 보여줬고요. 이 선수가 이제 피홈런이 가장 큰 문제인 선수이기 때문에 잠실에서의 성적은 좀 기대를 좀 해볼 법 하잖아요. 근데 LG 잠실 원정전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고 어제 LG가 방망이를 좀 신을 한번 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좀 리스크 있는 등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발들은 양팀 모두 좀 불안불안한 선발들. 불펜들도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네, 역시 오늘도 좀 치고받는 그런 경기가 좀 예상이 좀 되고 불펜 같은 경우에는 양 팀 다 일단 양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양은 삼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필승조의 기대치는 유영찬이 있는 그래도 LG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뭐 전체적인 양은 삼성이 좀 많고 근데 필승조는 삼성이 최근에 기대하기가 너무 힘들고 LG전 김재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필승조에서 믿을 거는 유영찬이라서 기준점이 9.5를 줬다는 거는 좀 그렇긴 해요, 그죠? 예, 최근에 창규가 좀 좋았던 걸 본 건지 뭐 창규가 삼성 상대 성적은 뭐 소소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백정현은 잠실 원정 LG전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아무튼 이 경기는 오바를 봐야 돼 일단. 어제 우리가 이제 오바가 많이 떴기 때문에 오늘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지만 이 경기는 오바를 안 보기가 좀 어려운 경기긴 하죠. 자, 이 경기는 저는 LG 사이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승마 9.5개인치에는 오바. 자, 다음은 스스지 롯데. 어제 뭐 레전드 경기였죠, 여러분들. 야, 어제 그거를 동점을 만들고 역전을 만든 SSG 진짜 대단하고 반대 의미로 롯데도 좀 대단했던. 연장하시는 분들은 999개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제 진짜 레전드였죠, 레전드. 그런 경기를 했으면 사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음 경기는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선발도 조금 기대감 차이가 있는 선발들이 좀 만나긴 했죠. 예, 드류 앤더슨, 요 선수가 이제 조금 좀 적응을 좀 하면서 나름 잘 던져주고 있는 앤더슨이에요. 최근에는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올 시즌 7승 1패 승효 기질도 있고 ERA가 3.56.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최근에 좀 적응하고 나서 잘하기는 했는데 리스크가 약간 있는 거는 홈에서 ERA가 좀 높거든요. 그 배경을 보면 피홈런이 있어요. 피홈런. 정통 오바인드 투수고 뜬볼 투수기 때문에 홈에서는 피홈런 이슈가 좀 있고 롯데가 요즘 방망이 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박세웅인데 뭐 박세웅이야 뭐 올해 좀 폼이 좀 좋지가 않죠. 최근에 조금 좀 좋아지는 기미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실점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SSG 상대 유독 잘 던지긴 했거든요. 예, 유독 가장 최근에 SSG 상대 이제 5이닝 5실점 크게 털린 경기가 한 번 있긴 한데 이 경기 제외하면은 작년 올해 꾸준히 시즌에 좀 잘 던졌던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세웅이 기대를 걸기에는 확실히 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이닝도 많이 먹어주는 경기도 있고 최근 폼은 조금 좀 좋아진 모습이긴 한데 좋아져서 꾸준히 3실점 또 이상 하고 있어가지고 세웅이도 믿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 경기는 형들 뭐야? 뭐 주중 경기이긴 하지만 불펜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단 말이야, 그죠? 예, 그렇다. 그리고 양 팀 다 불펜들 엄청 불안하고 그러면 일단은 선발이 그래도 좀 나은 쪽을 고르는 게 확률이 좀 높은데 역시 기대감은 드류 앤더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SSG 승마 10.5 기준치는 오바. 세웅이도 이제 피홈런 문제가 좀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성담장 이후에 피홈런이 좀 줄어들기는 했고 이제 문학에서 엄청 뭐 피홈런 많이 맞고 실점을 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유독 문학이나 SSG 전에는 좀 강점을 좀 보여왔다. 네, 알바느님 고맙습니다. 네, 어제 하나로 몰아가셨나 혹시? 나한테 어제 그거 좀 물어봤었잖아. 좀 걸리더라고. 근데 나는 일단 나눠서를 추천하자 그죠? 나눠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쪽에 좀 더 많이 담는 걸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유, 나눠 가시지. 음. 항상 나누시고 조금 더 본인이 판단하기엔 좋아 보이는 쪽에 조금 더 담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제 실책 때문에 터져붙고 그 포스터 그리핀은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이 나왔죠, 그죠? 고시엔 리스크가 1회 크게 나와버리면서 예.
또 다음날 따면 되죠, 그죠? 예. 근데 아무튼 저는 나눠서 가는 거를 항상 추천드립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배팅을 하고 있고. 자, 다음 경기는 KT 대 하나. 어제도 일단 역배를 봤죠, 그죠? 제가 역배를 우리 방송에는 주력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역배를 좀 추천을 했었고 어제 역배가 나왔던 그런 경기. 어제 내가 역배 봤나? 어제 역배 봤 아닌가? 잘 모르겠다. 강현우 말씀은 이제 백호랑 장성호지. 음. 자, 이 경기 일단 지금 하나가 폼이 좋아요. 그죠? 괜히 연승을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이틀 동안 경기를 또 보면서도 느끼는 거.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하나가 불펜이 요즘 괜찮다. 그지? 불펜이 괜찮은데다가 불펜 일정도 지금 중간중간 우치가 나오면서 일정도 좋기 때문에 불펜의 안정감이 상당히 괜찮고 타자들의 집중력도 네, 상당히 좋다라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어제 역배 봤죠? 이틀 동안 제가 역배를 첫날은 KT 줬던 것 같다. 어제는 역배. 아무튼 경기력이 좋아요. 하나가. 반면 KT는 문제가 뭡니까, 그죠? 예,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이씨, 내가 안 보냈다. KT는 문제가 뭐야? 지금 백호가 좀 못 친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전반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조금 힘을 좀 내고 있기는 하지만 백호가 터지고 안 터지고 차이는 KT는 굉장히 좀 크죠, 그죠? 백호가 타격감이 좋지가 않다. 자, 오늘 경기는 엄상백 대 문동주입니다. 일단 엄상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쓸 수 있는데 최근 세 경기 엄청 잘 던지고 있어요. 콜스풀 두 경기에다가 콜스 한 경기로 거의 뭐 고용표하고 지금 영원히 바뀐 수준이거든요.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고 뭐 이 부분도 많이 모르실 텐데 이 선수가 규정이닝 투수 중에서 삼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세브 스탯이 좋아. 어, 세브 스탯이 좋아. 삼진 1등이야. 확실히 최근에 엄상백은 좀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근데 올 시즌 3번 하나를 상대해가지고 한 경기는 잘 던졌고 두 경기는 좋지 않았고 일단 최근 폼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긴 한데 하나 상대 전적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나가 최근에 타격감이나 분위기가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상백이는 그래도 좀 기대감이 좀 있긴 있다. 자, 문동주. 최근 이 선수도 조금 좋아지는 기미가 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죠? 이 선수는 직구 피안타율이 문제다. 근데 최근에 잘 던진 경기들도 보면 직구 피안타율이 4할, 5할 이렇게 나오거든요. 확실히 문동주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치 때문에 등판이 좀 밀리면서 10일 정도 휴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구위가 좀 좋아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KT가 저는 빠따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도 상대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점수를 좀 냈던 거지. 백호가 못 치니까 확실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KT 빠따는 많이 들기는 들어요. 일단은 최근 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발 투수만 놓고 봤을 때 상배이가 조금 더 기대치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어쨌든 방망이 감은 지금 하나가 좀 더 좋다고 좀 느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세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고요. 양 팀 다 일단 불펜들의 기대치도 어느 정도 좀 있어서 오늘도 좀 타이트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제가 1차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고 KT는 만나면은 모르겠어. 뭐 라이벌 매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면은 경기들이 진짜 좀 빡세긴 빡셉니다. 네. 항상 뭐 이렇게 쉽게 가는 경기가 잘 없고 아무튼 뭐 악연인지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팀은 만나면은 그런 경기 양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아마 오늘도 그런 경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은 KT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상배가 좀 낮고 리드를 잡는다고 하면 KT가 불펜진도 꽤나 좀 필승조 라인 쪽에서는 좀 단단함이 좀 있는 편이라서 오늘은 KT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 다 수입이 최근에 깨졌어. 그게 시즌 초반에 한화 수입, KT 수입, 한화 수입, KT 수입 이렇게 갔었는데 그게 한번 깨졌어 최근에. KT가 두 번 이기고 한 번 졌거든. 오늘은 하나가 두 번 이겼으니까 한 번 질라나 또. 일단 패턴은 그래. 패턴은 그렇고. 이 경기는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동주가 나오는 경기라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양 팀 다 불펜도 폼도 좀 괜찮고. 그리고 KT 빠따감이 좀 아쉽고 그리고 어제 오바들이 좀 많이 떴기 때문에 기스번더가 오늘 좀 나올 수 있는데 나온다면 이 경기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요즘에 크보에서 언더 보기 힘든데 어제 와장창 많이 떴기 때문에 오늘 언더 좀 뜰 거거든.
아마 나는 이 경기 아니면은 기아일 것 같은. 자, 기아 대 두산. 어제 뭐 충격적인 경기가 너무 많았는데 여기 뭐 너무 충격적인 경기입니다. 그죠? 30점이 났어요. 무친. 야, 진짜 크보. 예, 두산이 진짜 최근에 방망이를 거의 제일 못 치던 팀인데 두 경기 동안 몇 점이 난 겁니까? 두산 드디어. 이 경기 좀 많이 어렵죠, 그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제러드 영이 뭐 너무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죠. 예, 아직 뭐 적응 기간인데도 엄청나게 치고 있고 예, 마이너에서 제가 어제 우리가 방송 중에 확인을 해봤을 때 우루크가 트리플 A 기준으로 140을 넘게 쳤기 때문에 최근 두 시즌 빠딱이 대치는 엄청 있는 선수고 볼산비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런 선수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 지금 미국 야구는 뻥 야구기 때문에 볼산비 안 좋고 홈런 많은 이런 타자들이 많고 그런 타자들은 리스크가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잘 구해온 선수가 아닌가 싶고 팀에 활기를 좀 불어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뭐야. 우타자들이 많잖아. 그지? 핵심 타자들이 우타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윤활제 역할을 좀 해주는 선수인 것 같고. 자, 오늘은 내일 대 발라조빅. 일단 내일은 최근에 피치컴하고 이제 본인이 사인을 좀 주도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런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본인 고집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내일이 나올 때는 문제가 뭡니까? 실책이죠, 실책. 그죠? 진짜 꾸준합니다. 기아가 실책이. 막 나성범 선수 배구 해쁘고 막 내야수들 발로 까부고 진짜 뭐 난리도 아닌데 오늘도 실책이 나올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원래 실책은 분석할 때 안 넣잖아. 그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어떤 팀에서. 근데 뭐 너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아니까 뭐 오늘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두산 상대로 4.15로 ERA가 썩 좋지는 않은데요. 홈에서 두 경기는 모두 승투가 좀 되었다. 오늘도 이제 홈에서 경기니까 이런 기분 정도는 좀 좋은 기분 정도는 좀 있겠죠. 예. 확실히 예민하긴 예민하더라고. 근데 예민할 수밖에 없겠지 뭐. 발라조빅 이 선수는 제가 설명드릴 때 앤더슨하고 비슷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제가 미국 기록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크보 두 경기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앤더슨하고 비슷해요. 구인당 삼진은 14.34개니까 역시 구인은 탈크복구 구위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역시 볼넷이 문제입니다. 구인당 4.22개니까 볼넷에는 좀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또 오늘은 원정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선수가 저는 기대치는 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앤더슨한테도 좀 기대를 했던 거랑 비슷하게 워낙 구위가 좋은 선수기 때문에 크보 기준으로는 구위가 너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다고 하면은 잘 던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은 좀 해야 되는데 약간 볼질러고 오늘 원정 경기다라는 점이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이틀 동안 좀 기세가 좀 꺾인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기 때문에 깜짝 코트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볼질러 원정은 조금 좀 기대감 좀 낮춰야겠죠. 그래서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구석이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은 기아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들이 그래도 나름 기대치들이 있는 선발인데 발라조빅이 그래도 아직은 좀 적응기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볼질 이슈가 좀 있는 선수고 첫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불펜들은 어제 뭐 불펜들 많이 쓰긴 했는데 핵심 라인들은 양 팀 다 거의 다 나올 수 있는 일정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언더를 한번 볼게요. 네, 10.5 기준치 언더. 이틀 동안 양 팀 다 방망이를 많이 치기도 했고 나름 좀 기대감 있는 선발들이기도 하고 오늘은 오바 보는 걸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솔직히 조합으로 가져가기에는 무섭죠. 10.5 언더 이런 거. 자, 다음은 김윤아 대 이재학. 일단은 도슨이 빠져버렸다고 하네요. 그죠? 예, 도슨이 조금 십자인다 쪽에 위험하다고 하는 어제 좀 세게 붙였는데 크보는 저는 사실 언어보는 잘 안 건드려요. 예, 진짜 보이는 언어보 아니면은 잘 안 건드려. 그치. 일단 그게 너무 치명적이죠, 그죠? 도슨이 빠진 거는 너무 치명적이야. 키움이 전체적으로 사실 상하체 분리타선 경향이 좀 강하잖아, 그지? 상체 몰빵이 돼 있는 타선인데 도슨이 빠졌다는 거는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유나, 우리 찬호 형님 저 조카인가 그렇죠? 최근에 이제 선발로 3번 등판을 했고 두 경기를 깜짝 코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좋은 직구 구위 슬라이더를 좀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근데 이제 경기들을 한번 뜯어보면은 일단 한 경기 잘 던진 게 NC전 5이닝 무실점이었고 그 다음 경기가 NC 원정이었습니다. 4.2이닝 6실점. 일단 원정의 리스크가 한번 나왔죠. 예, 그리고 직전 경기는 두산전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 세 경기를 던졌는데 두 경기가 NC전이었다는 게 좀 그래.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특정 팀을 좀 자주 만난다는 게 확실히 저는 좀 투수 쪽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타자들이 자주 보게 되면은 좀 적응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NC전 한 번은 잘 던졌고 한 번은 털렸고. 근데 NC도 뭐 빠따기 대치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역시 뭐 주축들이 좀 빠졌고 어제도 이제 경기 후반에 점수를 좀 몰아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NC도 빠따기 대치가 그렇게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 기대치를 그죠? 예, 일단 이재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페이스가 좀 좋습니다. 예, 피해 안타도 그렇게 많이 맞지를 않고 있고 꾸준하게 좀 잘 던지고 있는 이재학이고요. 최근에 이제 키움은 6월 말에 만나가지고 5이닝 3실점. 고척 원정에서 나름 소소하게 던지긴 했는데 이 선수 이제 역대 고척 원정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정말 좋지가 않았어요. 5이닝 3실점인 게 다행일 정도야. 전체적으로 고척 원정에서 성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최근에 좀 폼이 좀 좋기는 한데 오히려 폼이 좋은 게 좀 걱정이에요. 한 4경기 정도 잘 던졌기 때문에 이제 한번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고 근데 도선이 좀 빠졌기 때문에 확실히 이재학도 오늘 어느 정도는 좀 기대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반 또는 본인의 느낌에 내가 조금 이게 더 좋다. 그러면 6대4. 이게 더 좋다. 그러면 7대3. 요 정도. 근데 오늘은 배당을 제가 뭐 비슷하게 드렸기 때문에 뭐 반반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당을 비슷하게 드렸죠. 일단은 뭐 선발들도 뭐 나름 기대치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예, 뭐 그렇고. 근데 확실히 제가 이재학이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이 경기를 키움을 역을 볼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도순이 빠진 게 저한테는 역시 좀 치명적으로 좀 다가왔고요. 예, NC도 불펜이 뭐 단단하진 않지만 키움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음. 근데 도슨이 타격감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는 천지 차이고 사실 키움이 어 뭐 야수 뎁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이용규도 요즘 뭐 똑똑똑 치는데 이용규도 오늘 빠질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어제 같이 부딪혔거든 이용규도. 나이도 있는 양반이라 하루 정도 빼줄 것 같은데. 음.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도 나름 승패 라인이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NC가 좀 근소 우위를 좀 가져가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김윤아가 내려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죠? 아까 뭐 직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NC도 불펜이 불안하긴 하지만 상대적인 거잖아, 그지? 키움의 불펜 불안감이 더 크고 역시 도순이 안 좋다고는 하더라도 빠진 거는 좀 타격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NC 승마 10.5 기준치에는 오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바 보기가 약간 좀 두려운 거는 양 팀 다 빠따가 일단 도슨 빠진 키움 그리고 NC도 전체적으로 지금 야수들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오바 보기에도 좀 두려움이 좀 있긴 한데 양 팀 다 불펜도 좀 불안하고 이재학도 고척에서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경기는 10.5 기준치에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